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9강 2026년 3월에 실시된 고3 33번 빈칸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글씨처럼 너무너무 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정말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고 요 부분은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이 내용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해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려운 난이도니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는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한 대여섯 번, 한 일곱, 여덟 번 이렇게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쉽게 풀었거든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근데 제가 쉽게 풀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배경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니까 보인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머리가 영리하다,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배경 지식을 쌓으니까 쉽게 보인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컨클루전부터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죠. 좋은 이 건축이란 게 뭐냐? 좋은 건축이 뭐예요, 여러분? 멋있게 한 건가요? 좋은 건축이 뭐예요? 저는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보였어요, 이게. 이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스크라이핑이? 그렇죠. 구조겠죠, 구조. 건축은 구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건축 구조, 이렇게. 저는 요거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보였어요? 인투이티브 이게 보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인투이티브 보이는 순간, 이거는 뭐예요? 직관이잖아요. 직관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그죠? 로직이죠. 그죠? 논리와 리즌, 이성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아예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P값은 다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순간적으로 P값이 다 나왔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아니래요. 매뉴얼이 아니래요. 뭐예요? 말 없이 쓰는 방식이래요. 말 없는 방식이고 바로 구조래요. 이게 아니래요. 자, 여기 보세요. but, 요 this, 이거, 이렇게. 정말 저는 이거 정말 해석 안 하고 풀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but, 보이시죠? 뭐예요? 경험적인 특징, 지각, 상상, 감정, feeling이에요. 자, 이거는 행동에다가 뭐예요? 움직임이죠. 뭐예요? 감정, 직관, 그쵸? 느낌,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also, 이거 and 이거 also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body action,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3번. 그 다음에 확장. 자, 이제 이 개념이 어려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확장의 개념,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아마 이걸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정말 배경 지식이 높아야 되거든요. 요 capability, 이게 왜 왔는지를 설명해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을 치기는 쉬운데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숨겨진 것들은 이제 구조주의가 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지만 로직이냐 이성이 아니고 여기는 뭐다? 직관. 직관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너럴 라운. 방금 제가 표시했잖아요. 제너럴 라운이,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그렇죠. 요 패턴과 플러스 also 이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너럴 라운이잖아요. 제너럴 라운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너럴 라운이고, 계속 제너럴 라운만 나오나요? 아니죠. 제너럴 라운이 있어요. 그럼 뭐가 어떻다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온다 그랬죠. 구체적.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에 이게 나오잖아요. 윈도우, 다음에 두 번째에 이렇게 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 1, 얘 2 나오고, 또 뭐예요? 또 그렇죠. general 나오니 또 나오죠. 그래서 successful architecture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이 여기 A 플러스 B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네 번째는 A 플러스 B 구조를 가졌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A는 뭐였다? 물리적인 거였다. B는 뭐였다?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인 거였다. 와, 그래서 내용이 엄청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제너럴 라운으로 펼쳐지고, 이렇게 A 플러스 B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너럴 라운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화해요. 강아지, 고양이, 사자, 호랑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nimals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애니멀을 생명체라고, 예를 들어서 생명체라고 했어요. 생명체. 생명체를 나무, 버섯, 물고기, 사람, 박테리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 이거를 제너럴 라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너럴 라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하나로 요약해주고 또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 라운을 파악하면 너무너무 좋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좀 들여서 조금 힘 좀 내보세요. 자, 요 건축 구조라는 것은 이거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딱 보고 아시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당연히 어떻게 해서 제너럴 라운이니까 설명하죠. 이게 뭐다? 그렇죠. 행동을 가이드한다. 뭐예요? 건축이 행동을 지배한다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러한 연출, 안무 연출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이 녀석이 어때요? 어떻게 지배하잖아요. 미리 결정을 해버렸어. 패턴을. 뭐예요? 움직임과 행동을 지배했어. 미리 결정하고, 플러스, A 했고, 물리적인 거. 이건 물리적. 자, 뭐예요? B. 또한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구조가. 이 구조. 건축 구조가 또 가이드하네요. 뭐를? 경험적인 특징, 지각, 상상, 이모션, 감정, 느낌, 이거는 심리적인 거, 인지적인 거, 여기 나왔잖아요. 인지. 그쵸? 네. 그럼 이제 뭘 설명하겠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겠죠?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만 이러한 건축 구조가 이것도 하지만 이런 감정, 느낌, 심리, 인지 등을 지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걸로 또 딱 뭐 요약을 했죠. 센시티브하고 임팩트, 센시티브하고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디자이너가 요거 뭐예요? 직관화한다. 직관해서 이해한다잖아요. 욕망을. 그렇죠? 또 이거를 이 직관적인 또 어때요? 이런 구조죠. 스크라이핑 구조죠. 구조. 이거죠. 연출이죠. 연출. 또 이 녀석은 어때요? 리소네이트 하죠. 뭐를?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의도를.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다시 해볼게요. 건축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뭐래요? 그렇죠. 첫 번째 움직임과 그 다음에 행동을 통제하죠. 거기에다가 감정 지각을 하죠. 그래서 이 감정 지각을 한다는 게 뭐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본능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선천적이고 욕구다 이 말하는 거죠. 욕구다. 그럼 이런 욕구를 잘 충족해주면 어떻게 돼요? 성공적인 아키텍처가 되는데 아키텍처는 매뉴얼이 아니고 사인이 아니고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이죠.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구조이며 설명이 필요 없는 구조고 이러한 구조는 이게 뭐야? 이거 성공적인 구조는 바로 어떻다?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확장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능력이죠.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요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공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Q 너무 중요하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적 안무, 공간을 연출한다. 행동을 지배한다. 설명해줬잖아요. 바로 설명해줬잖아요. 뒤에서. 제너럴 라운 구조, A 플러스 B 구조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그렇죠.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지를 그렇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외부에 딱 있는 오브젝트가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보는 빌딩, 눈에 보이는 빌딩이 건축이 아니고 인간을 연결해주고 인간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 이 글을 쓰신 분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정신적, 그렇죠. 본능적, 욕구, 직관적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다? 그렇죠. 행동, 감정, 지각, 욕구를 반영하고 형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배치가 영향을 끼쳐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구조주의도 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강의하고 다른 거죠. 요거 자기 자신의 확장, 요 embodiment, 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 afford,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extension, 아까 설명드렸던 extension과 capabilities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벌써 2026년 3월 여기서 나왔고요. 또 11월 수능에도 나왔어요. 수능에. 아, 그렇죠. 또 이거 2024년에도 나왔고 2025년에도 나왔고 2026년에 또 나왔네요. 교과평에서도. 자, 이것이 많이 어려운 분은 요걸 꼭 풀어보세요. 진짜로. 그럼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너럴 나온, 또 it로 받았고요. also는 왜 있냐? A 플러스 B 구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 요거 intuitive, 그 다음 스크립트에서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자, 요 embodimen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수는 신이잖아요. 신이 이 천상계는 추상이죠. 추상. 이데아의 세계. 이 이데아의 세계가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물리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것을 embodi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화하다, 체현되다, 화신되다, 몸이 있게 되었다, 체화되다, 구체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이거 알아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추상적인 이데아의 세계에서 지구에 있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오는 거, 구체화되는 거예요. 체화되는 거, 체현되는 거, 화신되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affordance는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인지는 인지인데 어떻게 인지되냐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인지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물리적으로 된 것을 통해서 인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ody를 통해서, through the body, 우리 인체, 신체, body는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손, 혹은 우리 물리적인 눈, 혹은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물리, 신체를 통해서 인지한다가 embodied cognition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자, 공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컨테이너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 경험된 것, 뭘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신체를 통해서 경험돼서 우리가 안다. 다시. 신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서 안다. 인지라는 것은 신체를 통한 기반으로 된 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과 행동이 떨어질 수 없다. 인식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신은 뭘로 된다고요? 신체를 통해서 이해된다고요. 신체를 통해서 인식된다고. 인식, 기억, 추론, 심지어 감정이 뭐라고? 신체 상태나 신체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된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도 이 제스처가 우리가 어때요? 생각을 도와줘. 또 공간적인 탐색도 바디 움직임이 있음으로써 공간이 탐색된다.
건축 디자인도 사람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건축 디자인이. 그래서 이 건축 디자인이 바로 뭐다? 신체를 통해서 인지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어포던스. 정말 이거 정말. 자, 봅시다.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눈의 한계, 눈의 능력이 확장되죠. 자, 이제 이해되죠? 이 확장된 것이면 곧 시력 능력이 향상됐죠. 자, 안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시력 능력이 향상됐죠. 그게 capabilities가 되는 거죠. 시력 능력이 향상됐잖아요. 그리고 이 안경은 우리 몸의 일부가 돼서 우리 몸처럼 몸과 연결되고 몸과 통합이 되죠. 그래서 몸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주차할 때 이 자동차와 나와의 자동차가 내가 돼버리잖아요. 내 몸이 자동차에 일체화 되잖아요. 일체화. 이거를 확장되었다. 우리 몸의 신체가 확장되었다. 그래서 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capabilities가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렵죠. 그거를 affordance라고 그래요. affordance. 어렵죠. 이게 이제 활동 능력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활동 능력이 향상이 돼. 자, 시작해 볼게요. 행동 가능성.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affordance. 너무너무 유명한 개념이라 여기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affordance라는 것은 행동 능력이에요. 행동 능력.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와 안경을 썼을 때의 행동 능력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 물체가 안경이 공급하는 행동의 능력, 시력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행위자의 능력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affordance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그러한 능력, 물리적인 우리의 그 property, 속성, 물리적인 속성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속성이다. 자, affordance라는 것은 물체와 유저의 capability, 이런 시각 능력, 이동 능력, 신체 능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뭐예요? staircase는 자, 이 계단이잖아요. 요 계단이라는 것은 만약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중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계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클라이밍, 이걸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저의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자, 창문이라는 것이 그냥 구멍이 아니잖아요. 창문이 그냥 딱 구멍이 아니잖아. 이 창문이라는 것은 창문의 afford, 자, 뭘 할 수 있게 해줘요? 바깥을 보게 해줘. 창문이 없어. 그럼 바깥을 못 보잖아요. 자, 문 핸들이 있어. 문 핸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사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기고 turning, 돌리는 그러한 행동 능력을 보여주잖아. 자, 디자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디자인 같은 것에 affordance는 이 행동 능력, 행동 가능성은 유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공간과 물체와 스마트폰과 이런 명백한 어떠한 도구나 설명서 없이. 자, 그래서 바디가 확장돼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빌딩이라는 건 단지 외부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과 정신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어렵죠? 자,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동의 확장이다. 자, 아주 심오한 건축,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이런 직관적인 공간이 연출하는 것, 직관적인 공간이 연출을 해요. 연출. 안무. 우리가 안무라는 것은 춤을 어떻게 출지, 동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직관적으로 공간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존재를 확장시켜요. 뭐가? 건축이. 뭐함으로써? 공감함으로써. 말 없이 누구와? 유저의 본능적인 욕구와.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안무가, 연출가라는 거죠.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바디 기반이고 인식과 행동은 떨어질 수가 없다. 반드시 뭐다? 바디를 통해서 인식이 된다.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의 확장이며 건축이라는 것도 내 자아의 확장이다. 건축이라는 것은 물체 중심이 아니라 유저 중심이며 공간이 이끌어진다. 공감이 이끌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요런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이제 이 지문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모든 건축 구조. 이 모든 건축 구조는 뭐예요? 그렇죠. 형태. 구조죠. 구조는 구조죠. 어떤 구조예요? 공간이 연출하는 구조예요. 자, 이거 코레오그래피라는 것은 뭐냐면 공간적 안무예요. 공간적 안무.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모 공간이 있어. 그러면 물질들이 들어가면 세모가 되잖아요. 좁은 공간이 있어. 그럼 여기에 누군가 들어가면 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이 사람의 동선을 어떻게 안무를 해. 춤추듯이 안무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은 고정된 물체가 아닌 인간의 움직임을 설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움직임은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끔, 위로 올라가게 혹은 아래로 내려오게 움직임을 설계한다는 거죠. 이 건축이. 그래서 건축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적은 거예요. 건축이 행동을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이잖아요. 지금 물리적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집합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할지를 우리가 설계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장치라는 얘기예요. 설계장치. 건축은 설계다. 요 공간이 설계한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움직일지를 설계한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행동할지를 설계하는 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셜 코리오그래피라고 여기서 은유를 쓴 거죠. 은유를. 어려운 겁니다. 공간이 사람의 동선을 안무하듯이 조직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걸 좀 더 설명할게요. 요건 댄스예요. 댄스. 코레오는 그래피는 쓰다는 거고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과 조직을 해요. 움직임을 공간에서. 그래서 은유죠. 이 코리오그래피는 뭘 연결해? 뭘 연결해? 그렇죠. 요 바디의 움직임을, 공간에서의 바디의 움직임을 연결해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건데, 건축이라는 것은 뭐와 떨어질 수 없다? 그렇죠. 움직임과, 건축이 이렇게 설계해 놓은 움직임과는 떨어질 수 없다. 연결돼 있다. 자, 그래서 설명한 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쫄아버리는 거죠. 그럼 쫄아버리면 틀리는 거죠. 근데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거는 교수님들이 해석 안 되게 낸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제대로 해버렸다. 그럼 이게 답인 거예요. 행동을 지배한다. 행동을 통제한다. 행동을 가이드한다. 이 가이드, 통제한다로 봐야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facilitate, prohibit, encourage, prevent, invite, inhibit. 다 이게 동사들인데 원래 이거는 타동사잖아요. 뒤에 명사가 있어서 뭘요? 액션이 생각된 거죠. 이걸 찾으면 너무 좋죠. 이건 타동사잖아요. 다. 액션을 초대하고 액션을 못하게 하고 액션을 막고 액션을 하게 하고 액션을 금지하고 액션을 촉진시키고 뭐가? 공간이 액션을 촉진하는 거. 이게 스페이셜 코리오그래피다. 그거는 곧 모든 건축의 구조가 그렇다. 모든 건축의 구조는 물리적으로 인간의 행동, 동선을 통제한다. 구조주의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다 해가면 좋죠. 떠봅시다. 이러한 코리오그래피는 자, 미리 결정을 해버렸네. 미리. 사용자가 선택했어요? 아니면 미리 결정됐어요? 이미 공간이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공간이 이미 우리 행동을 미리 결정을 해버려요.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레오그래피, 이러한 안무는, 이러한 연출은 곧 이러한 건축 구조잖아요. 건축 구조, 이러한 건축 구조는 움직임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미리 그렇죠. 결정해버렸다. 구조주의죠. 자, 그러나 또한 이것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통제도 했지만 또 통제 안 해. 여기도 통제했잖아요. 그렇죠? 통제했고, 그렇죠? 여기도 통제했고, 여기도 통제했고, 뭘 통제하냐? 경험적인 특징, 지각을 통제, 인식을 통제, 감정 통제, 상상, 이미지를 통제, 그렇죠. 필링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아, 이해되셨습니까? 곧 여기서는 정신적인 면, 그렇죠. 인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을 통제한다. 플러스 뭐와 움직임, 물리적인 것과 이거를 통제하더라. 그래서 sensitive하고 empathic한 디자이너, 이 공감이 많은 디자이너는 자,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intuit라는 것은 무언가를 즉시 의식적인 추론 없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거. 논리적인 추론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이 중요한 거야. 논리적이 없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위티는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안을 들여다본다. look at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sensitive하고 empathic한 디자이너. 이건 뭐예요? 그렇죠. 여기 also 뒤에인 자, 이 부분을 받은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직관적인 구조, 이러한 건축 구조, 이 스크라이빙은 자, 스크라이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써놓은 것. 그러니까 계획한 행동, 구조하는 행동, 행동을 구조하고 미리 구조하는 것. 건축에서는 디자이닝 하는 걸 얘기해요. 행동이나 움직여야 어떻게 행동할지 디자인하는 거. 이건 구조죠. 한마디로 해서. 스크라이빙. 대본이잖아요. 대본. 미리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써놓은 것이 스크라이빙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조죠. 이러한 인투이티브 어때요? 직관적인 구조적, 건축적 구조는 리소네이트. 이 소네이트는 소리를 내다. 자, 리소네이트. 다시 계속해서 소리를 내다는 뜻이에요. 아주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는 연결시키다요. 자, 리소네이트는 연결시키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연결시켜요. 뭐와? 다른 어떤 누군가와 이런 리스판스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다, 공명하다, 감정이나 생각이 깊이 와닿다, 공감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투이티브 건축 이런 구조는 공감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요. 누구와 연결을 시켜요? 실제 사용자의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나 의도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좋은 디자이너 태도는 머리예요? 논리예요? 추론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본능이에요? 직관이에요? 잠재적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은 설계자가 사용자의 뭐에? 욕구, 의도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이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 정신. 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한 거다. 자, 이해됐나요? 인투이트는 뭐야? 직관으로 이해하는 거. 스크리핑은 구조. 여기는 대본, 구성, 짜임 이런 거죠. 리소네이트는 연결하는 거, 공명하는 거, 서로 잘 맞는 거,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것을 리소네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자, 이번에는 자, 집이라는 것을 설계할 때, 집을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 어떤 디자이너예요? 그죠? 아까 센시티브하고 그죠? 임파세틱한 요 디자이너가 사용해봐, 느껴봐. 뭐를? 존재하는 집을, 존재하지 않는 집을 그의 상상력으로 뭘 대신해서 미래의 거주자를 대신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예요? 그렇죠. disintuitive한 architectural scripting.
스크립팅 이것을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능적인 직관적인 건축 구조라는 것은 바로 뭐다? 상상 속에서 존재하지 않은 집을 살아보고 사용해보고 느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느껴보는 거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껴봄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Intuitive Architecture Scribing이 이러하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제너럴 라운이죠. 이 제너럴 라운을 여기서 설명한 거죠. 자, 또 이 This Intuitive Architecture Scribing이 뭐야? 이 제너럴 라운이 뭐야? 그래, 이거야. 이 본능적으로 건축을 설계한다는 게 뭐야? 적절하게 위치된 윈도우가 위치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바라는 거를, 정확하게 욕망하는 거를. 정확하게 욕망하는 거죠. 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다보고 싶어. 가든을 내다보고 싶어. 우리의 시각이 벽에 의해서 어때요? 차단돼 있잖아요. 근데 이 벽에 창문을 달므로써 우리의 시각 능력을 확장시켜 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빛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욕망하는 곳에 위치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 줬어요. 이런 단절됐던 거를, 벽에 의해서 단절된 시각 능력을 문이라는 걸 통해서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창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뭐다? 사용자의 의도와 필요에 맞춰서 시선, 눈의 욕구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공간의 기능을 어떻게 확장시켜 주는 것이 좋은 설계다. 즉 This Intuitive, 그렇죠, Architectural 스크래핑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욕구와 정확하게 발행과 일치하는 거죠. 이게 좋은 설계다. 어때요? 심리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욕망이 resonate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위에서 표현이. 욕망과 resonate, 공감시킨 거예요. 뭐가? 건축이. This intuitive architecture scribing이 resonate 시켜준 것의 첫 번째 예다. 자, 이건 두 번째. 이번에는 계단이에요. 계단이 없었으면 아까 어때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계단이 위치가 돼. 어떻게? 그렇죠. wish, 욕망에 정확히 맞추는 이 dweller,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욕망, 층을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정확하게 위치시켰다 이 말이죠. 이건 그보다 기능적으로 위치를 시켜 실제 사례를 든 거죠. 이건 어떤 욕구예요? 이동의 욕구죠. 이동 욕구. 여기는 아까 심리 욕구였고, 이건 이동의 욕구잖아요. 신체적인 기능이 연장됐잖아요. 위층으로 연장됐잖아요. 이동 욕구에 맞춰서 배치를 시켰잖아요. 인간의 신체 능력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이 행동의 자연스러움이 이끌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안무를 한 거죠. 연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정확히 욕망이 어떻게 했어요? resonate, 공명시킨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또 제너럴 라운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이렇게 추상화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는 뭐예요? 위에서는 this intuitive agriculture 스크라이핑이 이렇게 구체화 1, 2로 됐잖아요. 그쵸? 이거를 선생님이 스플리트 프로그레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 기억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스플리트 프로그레션 시키고 뭐가 제너럴 라운이 또 여기서 제너럴 라운으로 또 추상화해서 또 정리 요약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적인 구조다. 성공적인 구조는 매뉴얼 설명서가 필요하다? 아니. 사인이 필요해? 아니. 그 용도에 맞는 사인이 필요해? 아니야. 그거요. 성공적인 요 아키텍처는 드러내. 바로 그 성공적인 아키텍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에 기초한 구조를 드러내. 용도를 드러내. 어떻게? 말 없는 방식으로. 그러면
나쁜 아키텍처는 어떻게 해요? 설명서가 필요하고 신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드러내지 않겠죠. 그 구조도 드러내지 않고 설명이 많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좋은 건축이라는 거는 좋은 건축이라죠. 전공적인 건축이죠. 이걸 또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예요? 그래, 컨스탄트 뭐예요? 여기가 theme이죠. theme progression이죠. 제 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요거 constant theme progression. 자, 건축은 인간과 분리된 독립물체예요? 건축은 우리 인간과 분리됐어요? 아니요. 연결됐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줬다 이 말이죠. 인간의 몸과 마음이 바깥으로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건축은 어때요? 사람의 움직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식, 감정, 사고를 모두 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인간의 신체하고 정신의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embodied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건축이라는 것은 도구다. 자, 이렇게 패스 다운, 물려주는 문화적인 이러한 정신세계 아니죠. 시간도 아니고. 논리 아니죠. 건축적인 논리 아니죠. 자, 독립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비전문가적인 의견과 분리돼 있나요? 분리도 아니죠. 자, 확장의 인간의 신체, 물리적, 정신적인 행동과 뭐예요? 인간의 능력, 시각적 능력, 이동의 능력, 이 설명되죠? 이제 이런 능력을 확장시켜줘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건축에서 쓰는 표현은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선호예요? 디자이너의 예술적인 선호예요? 아니죠. 자, 구조인데 어떤 구조예요? 외부의 그러한 표현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 그의 기능을 숨기나요? 구조는 외부에 드러난 것이 그거의 실제의 기능을 숨기나요? 아니죠. 다시 요약하면 또 설명드립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건축은 행동을 유도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무, 연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이 인간의 의도를 그대로 바깥으로 뻗어낸 거죠. 인간 안에 있던 욕망이 물리적 공간으로 익스텐션 된 거죠. 확장된 거죠. 즉 비유하자면 손이 닿지 않을 때 도구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망치는 팔에 뭐예요? 망치는 팔에 익스텐션이죠. 마찬가지로 건축은 인간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익스텐션이 되는 거고, 건축이 인간이 할 수 있는 capability, 인간의 신체 한계의 능력을, 시각의 능력, 이동의 능력 capability를 건축이 공간적으로 실현해 준 거죠. 곧 건축은 인간의 욕망의 능력이 바깥 공간으로 뻗쳐 나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이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은 신체적 정신적 행위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창문이 바깥을 보고 싶다는 그 행위를 어때요? 구멍이 아니고 행위를 확장시켜 주죠. 계단은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이동을 확장시켜 주고, 창문은 시각을 확장시켜 주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안경이 예를 들어 시각 능력의 익스텐션이 되죠. 자동차는 이동 능력의 익스텐션이 되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인지 소통을 시켜주는 익스텐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익스텐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capability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capability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우리 능력이, 건축이라는 녀석이 확장을 시켜주죠. 우리의 능력을. 어떤 능력? 보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능력, 혹은 느끼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는 움직임도 움직임의 능력도 확장시켜주고, 지각하는 능력도 확장시켜주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느끼는 능력도 다 확장시켜주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능력이 나왔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 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박수입니다. 진짜 잘하셨어. 자, 첫 번째 어떤 말이 이해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embodiment. 이 말을 이해해야 되죠. 보십시다. 좋은 건축이라는 것은 이게 중립적인 어떤 컨테이너가 아니고, 말도 없고 공감적인 그러한 연출가야. 안무가고, 이건 인지가 돼. 뭘 통해서? 디자이너의 상상적인 체화에 의해서, 미래 거주자의 욕망을 실현에 의해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에 얘기하는 거고 마음에 얘기하는 거죠. 뭐 없이 말 없이.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해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죽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정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진짜. 자, 봅시다. 로직이다, 이성이다, 아니, 직관이다. 디자이너와 거주자, 그렇죠. 요거를 했고, 매뉴얼, 설명서, 어떤 사진 표지판이냐, 아니, 말 없이. 지능이다, 아니, 잠재적이고 이런 본능적이고. 물리적인 구조냐, 아니야, 인간의 행동과 능력이야. 움직임과 행동이야, 익스터널, 물리적인 거야, 아니야, 감정적, 느끼는 거야, 내재적이야. 외재적인 어떠한 설명하는 거야, 아니야, 직관적이고 언더스탠딩 하는. 외재적인 그런 거야, 아니, 내적인 거야. 오브젝트야, 아니, 확장이야, 인간의 몸에. 그래서 PQ 제가 말씀드렸고요. 건축은 공간적인 안무였고 행동을 지배하더라. 제너럴 나운 설명드렸고 A 플러스 B 구조 아까 봤죠? also 하면서.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제너럴 라운이 나와가지고 그죠? 스플리트 나왔죠? Q1, Q2 이거 구조주의. 그 다음에 요거 확장, 인식의 확장, 자아의 확장, embodiment, affordance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